아담 그랜트의 책 Think Again을 보면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가 혹시 에코이즘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죠. 내가 우선적으로 느끼는 충동은 아무리 사소한 갈등이라도 갈등은 무조건 회피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탔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춥다고 치자 이럴 때 나는 기사에게 에어컨을 꺼달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참고서 벌벌 떤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가 따닥따닥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내 발을 밟아도 오히려 내가 사과한다. 방해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학생들이 내 강의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불만은 내가 멍청한 말들을 지나칠 정도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갈등을 무조건 회피한다. 택시 기사분께 에어컨 꺼달라는 말도 잘 못한다. 누가 내 발을 밟아도 내 발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 감정을 걱정한다.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저 인정해주는 말을 남발한다. 아담 그랜트. 세계적인 명문 비즈니스 스쿨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에 최연소로 임용된 교수이며 또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유명 작가이기도 한 그는 어마어마한 양의 학술 논문을 저술 발표해왔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산적인 지식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학자적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평소 성격이 이렇다고 합니다.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그 사람 감정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만일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나요? 이 사람이 아담 그랜트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겨라. 자존감을 가져라. 내면을 좀 더 단단하게 단련시켜라. 자신감을 가져라. 등등의 말들을 해주지 않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바로 에코이스트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 성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담 그랜트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아담 그랜트 앞에 가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직접 조언을 해주라고 기회를 준다면 사람들은 과연 섣불리 한마디라도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세상과 인생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감을 좀 가져, 내면을 좀 더 단단하게 단련시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담 그랜트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까지 평화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어쩌면 중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경험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유전적인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고 이혼한 부부의 어린 아들이라는 경험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심리학에서는 나의 이런 성향을 가리켜 친화성이라고 부른다. 이 성격적 특성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성격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에코이스트가 자존감이 낮아서 갈등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긴 시간 학대를 당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의 결과로 생기는 일이지 에코이스트가 애초에 자존감이 낮아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코이스트들이 갈등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에코이스트들이 갈등을 피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싸우는 게 두려워서? 갈등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힘의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에코이스트들을 바라보며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코이스트가 갈등을 피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갈등을 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갈등이 쓸데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겪어봤자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을 피해요. 이들은 쓸데없는 소모전을 싫어합니다. 에너지를 쓴 만큼 좋은 성과나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라면 에코이스트들은 열심히 합니다. 즉,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의미 없는 일이다 싶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써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이 아니다 싶으면 시도조차 하기 싫어하죠.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잘 파악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들과는 달리 현재의 일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시도조차 안 합니다. 두 번째, 책임질 일이 늘어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더 늘어날 것이 귀찮은 거예요. 에코이스트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나르시시스트들처럼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나몰라라 책임을 남들에게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코이스트들은 평소에 이미 내가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으며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코이스트들이에요. 세 번째, 타인을 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코이스트들은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서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식의 권력 다툼이나 기싸움을 정말 싫어합니다. 경쟁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더더욱 차라리 내가 져주고 함께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인생은 짧아서 좋은 감정만 느끼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게 바로 에코이스트의 마인드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함께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에코이스트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함께 행복한 걸 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세계 평화는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죠. 이들은 힘있고 유능해 보이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싸워봤자 이길 승산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조건 숙이고 굴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길 자신이 없을 때는 무조건 갈등을 피하죠. 자신이 질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만 피합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서열상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쉴 새 없이 경쟁에 몰두하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데에 집착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고 위험해 보여서 전혀 이길 승산이 없을 때만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화한 말투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논리적 설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더욱 악화되고요.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할수록 그들은 여러분을 약자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들의 심리를 완전히 꿰고 싸우는 법을 익히거나 아니면 아담 그랜트처럼 자아실현에 성공해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나르시시스트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만일 우리가 둘 다 될 수 있다면 아마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과 간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섭렵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약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젊은 시절이라 하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극도의 가난을 겪는 등 처절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자아실현에 성공하고자 노력하면서 동시에 싸울 능력도 갖추어야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려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